똑딱이 주식의 4월 18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너무한다. 환율이 빠졌는데도 반등하지 못했다고 제가 궁시렁 됐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양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은 어제와 달리 반등이 나타났을까요? 특히 나스닥이 반도체 약세로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도 오늘 한국 증시는 제법 강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 조정에도 한국 증시가 반등했다는 점은 둘 중 하나일 것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국 증시의 선제적인 반등. 이게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한국 증시가 세 가지 모멘텀의 변화로 자체적인 반등 시도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 세 가지 모멘텀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똑딱이 방송에서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87달러 후반에서 88달러 후반 이 영역을, 이 초록색 선의 이 영역을 하향해야 된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때 브렌트유 차트로 설명하면서 WTI 기준이라고 잘못 말했어요. 브렌트유 기준입니다. 바로 이 초록색 선 범위권을 결국 하향하는 그러한 유가 하락이 나타났죠. 브렌트유가 87.29달러로 마감했으니까 이 영역을 하향해서 마감된 그러한 수준이죠.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이란 이스라엘의 분쟁에 있어서 전면전이나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극한 대립을 가정한 선제적인 국제 유가 상승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의 일부가 빠지고 있는 거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도 이란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로 인해서 전면전이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극한 공방을 예상하고 이를 의식해서 국제유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의 일부가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보다는 친이란 무장단체죠. 헤즈볼라와의 충돌을 만드는 전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90원의 하향에 이어서 오늘 1380원의 이 마디도 하향을 했습니다. 저는 1380, 1390, 1400원의 이 마디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국 1400원에 저항되면서 1380원을 하향했기 때문에 1400원에 대한 저항이 일단은 확인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안도감에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9원 하락한 1372.9원으로 마감됐죠. 저는 이미 앞선 똑딱이 방송에서 1400원에 대한 저항 가능성, 1400원 위로는 저항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언급드리기도 했었죠. 현재까지는 1400원 위 저항과 1380원 하향의 과정이 나타나서 일단 다행스러운데 사실 이번 환율 급등에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래서 1400원도 뚫렸다면은 1450원 쪽으로 추가 급등할 수도 있는 기세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막상 긴장을 했었어요. 다행히 1400원 찍을 때 구두 개입이라도 외환 당국의 개입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아래로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만약 다시 1380원을 또 넘어간다 그러면 불안정 구간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외환당국의 실질적 대응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400원을 또 넘어갈 것 같다 이러면은 외환당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겠죠.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1400원 위는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380원 아래에서 움직여야 좀 더 불안정 그런 분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셋째는 역시 어제까지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선물에서 코스피 선물에서 외국인이 오늘 5220계약을 순매수하면서 드디어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이죠. 장중에는 9,000계약까지 순매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7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에서도 1399계약 순매수했고요.
바로 이상의 국제유가 환율 그리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 등에서 최근 제가 지수 반등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모두 조건 만족되면서 어제와 달리 양시장의 양호한 반등 흐름을 이끌어냈던 거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양시장 모두 관악폭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악폭의 영역은 시간이 문제지 이후 대반등이 틀림없이 나타난다. 어제 그림까지 그려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의 경우 어제장 대비 저점을 높여서 5일 이동 평균선으로 반등을 했죠. 5일 이동 평균선을 넘기지는 못하고 딱 붙어서 마감인데요. 최근에 강조드렸던 주봉 20주선 바로 여기를 하향했다가 다시 20주선 위로 밑꼬리를 달아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오늘 반등이 나타난 거죠. 결국 관악폭 영역은 다시 대반등하는구나. 이 부분을 주봉 20주선 기준에서 놓고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후속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아래로는 2622포인트.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주봉 20주선의 위치입니다. 주봉 20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2622포인트. 여기가 지지가 되는가? 그리고 위로는 바로 61 이평선입니다. 61 이평선이 여기에 있죠. 61 이평선이 여기에 있죠. 60일 이평선 바로 2647포인트입니다. 이 위로 올라서는지 이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추가적인 긍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오늘 만약에 840포인트 위로 마감되면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기준이 오늘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또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되는 그러한 오늘 장대 양봉이 출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더 나은 반등의 패턴 마감이죠. 후속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846포인트의 5일 이동평균선 바로 여기를 지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863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 846포인트 지지, 그 다음에 863포인트의 60일 이평선 위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조건이 만족돼야 코스닥의 추가적인 긍정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수가 추가적인 긍정성을 만들어 가야만 시세들이 하나둘 더 좋게 움직입니다. 못 움직인 시세들도 또 움직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이번 반등이 나갈 때는요, 위에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단기적으로는 1차 저항점입니다. 알았죠? 이런 모습도 참고로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종목을 보도록 하면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조정을 보인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대체로 전반적으로는 지수 대비로는 좀 선도성의 반등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반도체에서는 오늘 PSK 홀딩스가 조정 구간에서 제가 견주하게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견주하게 버티다가 결국 오늘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런 상승 탄력이 나타났고요. 또 STI 같은 경우 기준선 아래에서 어제 반등했었는데 오늘 결국 기준선을 넘기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PSK 홀딩스나 STI 모두 눌리면은 다시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능한 그러한 패턴인 것 같고요. 이외에 이수 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제우스, 가온칩스, PSK 이러한 종목 등에서 반도체는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PSK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이러한 매집 수급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매집 수급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패턴일 때는 위로 한번 강하게 슈팅으로 이렇게 터져야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PSK는 바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는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선주가 강했어요. 삼성중공업이 기준선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제가 며칠 전에 똑딱이 방송에서 조선주는 한화엔진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조선주에서는 선도주 패턴이니까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화엔진이 먼저 강하게 최근에 올라갔었고 지수와 상관없이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삼성중공업도 기준선 위로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11,900원, 그죠? 11,900원의 저항 기준선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1,900원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죠. 다만 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 우에서의 매물 충돌이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된다면 아직 끝난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11,900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후속 흐름을 확인은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동성화인텍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카본이나 성광밴드 이렇게 눌렸던 종목들도 다시 주가 회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반등을 하면서 다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한번 또 주목을 해 나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등을 보면은 낙폭이 많았었죠.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하루나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관심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처럼 반등이 나와서 반가웠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주식장인 카페 4월 이벤트가 내일 마감이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